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생의 황금기에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랑이 찾아오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세 한태윤 할아버지와 65세 박수진 할머니예요. 두 분은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우연한 만남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초여름 아침, 푸른 솔숲에 둘러싸인 솔빛 실버타운의 정원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웠어요. 나이든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산책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중에서도 벤치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깔끔하게 빗어 넘긴 흰 머리카락과 단정한 차림새, 그리고 책에 집중하는 진지한 표정이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한태윤 할아버지는 35년간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친 교수였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태윤 선생님이라 불리며 존경받았죠. 그의 강의는 항상 학생들로 가득 찼고 그가 쓴 책들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했어요. 하지만 4년 전 4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어요.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던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고독 속에 빠져들었죠. 작년 겨울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후 한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의 권유와 딸의 간곡한 부탁으로 솔빛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이런 곳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죠.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철학 동아리를 이끌었죠. 저녁에는 종종 작은 음악회나 영화 감상회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언제나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한태윤 할아버지가 박수진 할머니를 처음 본 것은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실버타운의 작은 카페테리아에서 열린 음악 감상회에서였죠. 그날은 클래식 음악을 주제로 한 모임이었는데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는 늘 앉던 구석자리에 앉아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조용히 자리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보는 여성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죠. 단정하게 묶은 은색 머리와 품위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한 할아버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녀는 음악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듯 했어요. 눈을 감고 음악의 선율에 맞춰 손가락으로 작은 지휘를 하고 있었죠. 음악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그녀는 한 할아버지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베토벤의 음악은 항상 영혼을 울리네요. 그녀의 첫 마디였어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한 할아버지의 마음을 열게 했죠. 네, 그가 청력을 잃으면서도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게 놀랍죠. 한 할아버지가 답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날 이후 한 할아버지와 박 할머니는 음악 감상회에서 자주 마주치게 됐고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죠. 박수진 할머니는 한 할아버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왔어요. 젊은 시절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결혼 후 남편의 반대로 꿈을 접어야 했죠.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했고 딸 하나를 홀로 키워냈어요.
그녀는 이혼 후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죠.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한 할아버지는 박 할머니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더 끌리게 됐어요. 그녀가 다른 노인들을 돕고 초보 직원들을 친절하게 가르치는 모습이 특히 그의 마음을 움직였죠. 박 할머니 역시 한 할아버지의 지적인 대화와 차분한 매너에 호감을 느꼈어요. 두 사람은 실버타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됐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됐죠. 여름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어요. 아침 산책을 함께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한 할아버지는 박 할머니에게 철학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박 할머니는 그에게 음악에 관한 지식을 나누었어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공유하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죠.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박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시간에 외출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요. 라고만 말했죠. 처음에는 한 할아버지도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수요일에 외출하기 전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죠. 평소에는 단정하고 수수한 차림의 박 할머니가 그날만큼은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화장을 하고 고급스러운 향수를 뿌렸어요. 그녀의 변신이 한 할아버지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그래도 그는 자신의 궁금증을 억누르며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려 노력했어요. 그런 생활이 몇 달 동안 이어지던 어느 날, 한 할아버지는 우연히 박 할머니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날은 실버타운에서 열리는 큰 행사 때문에 그가 도시로 나가야 했어요. 행사 준비물을 사러 백화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박 할머니를 발견했죠. 그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이 지긋한 남성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한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는 레스토랑 창문을 통해 박 할머니가 그 남성과 친밀하게 웃고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 그의 가슴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실망감, 배신감, 그리고 질투심이었을까요? 그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녀가 매주 수요일마다 외출하는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어요. 그녀는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남성은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달리 아침 산책에 나가지 않았어요. 박 할머니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점심시간, 식당에서 그녀와 마주치게 됐어요. 그녀는 평소와 같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지만 한 할아버지는 냉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한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한 할아버지는 의도적으로 박 할머니를 피했어요. 음악 감상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도 달리했죠.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박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녀 역시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한 할아버지는 실버타운의 젊은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직원이 동료와 나누는 대화에서 노인 아바라는 표현을 들었거든요.
호기심에 그 뜻을 물었더니 젊은 직원은 조금 당황하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아, 그게 경제적인 이유로 젊은 여성들이 노인 남성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최근에는 반대로 나이 든 여성들이 젊은 남성이나 부유한 노인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노인 아바는 그런 여성들을 부르는 신조어예요. 한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박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죠. 그는 더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 실버타운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몇몇 노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박 할머니의 수요일 외출, 화려한 차림새, 그리고 가끔 보이는 값비싼 물건들.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니 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한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직접 박 할머니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렇게 모른 채 지내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그녀에게 쪽지를 남겨 토요일 오후 실버타운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토요일 오후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한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매주 수요일마다 어디에 가는 건가요? 박 할머니는 그 질문에 긴장한 눈빛을 보였어요.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알고 계셨군요. 언제부터요? 지난주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노인 아바라는 말도 들었고요. 박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는 그녀를 비난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상황이 궁금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유가 궁금해요. 그렇게 박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딸은 10년 전 남편과 함께 창업을 했지만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됐어요. 딸의 남편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출했고 박 할머니는 딸과 어린 손주 2명을 돌보게 됐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원 사업이 어려워졌고 딸은 우울증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외로운 노인들에게 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중간에서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손주가 갑자기 입원하게 됐는데 수술비가 당장 필요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어려움이 상상됐죠. 그는 그녀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과 가족을 위한 희생정신에 감동했죠. 왜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도울 수도 있었는데. 박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처음 만난 사이에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게다가 선생님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공원에서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박 할머니는 그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지만 손주들의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어요. 한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어요.
그는 박할머니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법을 찾고 싶었죠.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일주일 후, 한 할아버지는 박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그녀에게 함께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그의 아이디어는 실버타운 근처의 작은 음악 카페를 여는 것이었죠. 박할머니의 음악적 재능과 한 할아버지의 경영 노하우를 결합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아내와 함께 모아둔 퇴직금이 있어요. 그동안 써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좋은 곳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박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녀는 한 할아버지의 돈을 받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의존이 될까 두려웠죠. 하지만 한 할아버지는 이것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업 파트너십이라고 설득했어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당신의 음악적 재능과 제 경영 지식을 합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건 투자예요. 자선이 아니라요. 결국 박할머니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수요일 약속에 나가지 않았고 두 사람은 함께 하모니 카페라는 이름의 음악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그로부터 3개월 후 실버타운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하모니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카페는 클래식 음악과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졌죠. 박할머니는 주기적으로 작은 피아노 연주회를 열었고 한 할아버지는 철학과 문학 관련 독서 모임을 진행했어요. 카페는 실버타운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기 있는 장소가 됐죠. 박할머니의 딸과 손주들도 카페 운영을 도왔어요. 딸은 우울증에서 점차 회복되어 카페의 매니저 역할을 맡았고 손주들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죠. 가족들은 박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어요. 한 할아버지와 박할머니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들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됐죠. 두 사람 모두 인생의 황금기에 만난 서로를 통해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하모니 카페는 지역의 명소가 됐고 한 할아버지와 박할머니는 서로의 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줘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태윤 할아버지와 박수진 할머니가 그랬듯이 우리 모두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어요. 인생의 황금기, 그들은 서로를 통해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